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9월부터 한국 증시 큰 거 옵니다. 제가 9월부터 사실 이렇게까지 뭐가 대단한 게 나오지 않길 바랬는데 이번에 좀 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좀 안 될 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서 오늘 좀 특집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꼭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댓글로 좀 좋은 얘기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힘을 낼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9월부터 뭔가 대단한 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뭔지 어떤 큰 게 오는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번에 이 미국에서 삼성이랑 SK 중국 장비 반입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뭐 끊어 읽어야겠죠. 삼성이랑 SK가 중국에다가 장비 반입을 하는데 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반입 포괄 허가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돼 있으니까 폐지가 된 거겠죠.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 중화인민공화국 내 검증된 최종 사용자 허가 취소라는 제목의 문서가 게재가 됐고요. 거기 안에 BU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고 한다면은 너네들은 중국에다가 장비를 반입해도 돼 하는 사용자들입니다. 근데 그 허가 목록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인텔 반도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제는 검증된 사용자가 아니니 이제는 허락받고 중국에다가 미국 반도체 장비 반입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 하나하나 인증을 받을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 도입된 BEU는 신뢰할 수 있는 중국 내 기업을 미리 지정해서 미국 기업이 수출 시 개별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진출해서 공장 반입 좀 쉽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서 삼성이랑 SK가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미리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옛날에 뭐 안 한다, 한다 이런 확정은 없었고 이럴 수도 또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일단 하나하나 좀 보겠는데 BU 목록에 포함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별도 허가 없이 중국 내 자사 공장으로 원래 반입이 가능했습니다. BU 목록에 포함이 돼 있었으면은 그냥 내가 넣고 싶으면 넣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 목록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상무부에다가 항상 허락을 받고 넣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 인증된 것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안 되겠는데? 그러면 못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장비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교체하거나 또는 새로운 걸로 좀 더 좋은 걸로 바꾸거나 하면은 안 된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효일은 개제일로부터 개제일이 언제냐면은 9월 2일이에요. 9월 2일부터 120일 후입니다. 그럼 120일 후면은 정확히 2026년 1월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2026년부터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하나 나 넣어도 돼, 넣어도 돼. 사실 넣지 말란 소리죠. 하나하나 허가를 받으라는 거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수저우의 패키징, SK하이닉스는 우시의 디램, 충칭의 패키징, 다렌의 낸드 플래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특별하게 뭐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시안 공장에 176단 7세대 낸드 공정을 286단 9세대 공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반도체 장비를 새로운 걸 넣어야겠죠.
근데 여기에 악영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그러니까 할까 말까가 아니라 명확하게 확정이 났어요. BU에서 국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빠졌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나온 게 언제냐면은 정확히 6월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야 이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라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다는 아니었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치를 취소하길 원한다는 입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원하고 있어. 그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확정내지는 않았지만 2025년 6월부터 중국 내 미국 반도체 장비 반입 관련 규제가 있을 수 있음을 흘려온 겁니다.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니까 규제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8월에 발표가 명확하게 확정돼서 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는 유예를 했습니다. 야, 너네들은 그래도 조금 더 넣어라, 조금 더 해라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유예가 끝난 겁니다. 이제는 2026년 초부터는 모든 기업한테 다 규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악영향이 얼마나 갈까? 이 악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악영향까지 좀 열어보자면 BU 제외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괄 면제 제도 덕분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 공장에 계속 공급하며 현지 생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양 공장에서 전체 생산 낸드 플랫의 40%,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생산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서 전체 생산 디램의 40%, 낸드 20%. 사실 낸드가 뭐 크진 않지만 디램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한다. 이거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하나하나 미국한테 인증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허락을 해주겠냐라는 거죠. 애초에 해줄 거면은 이 BU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냥 안 해주려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제외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중국에 반도체 장비가 넘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ASML의 장비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이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량, 스마트폰, 서버 등에 사용되는 레거시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게 이제 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지금 제가 볼 때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당장 이게 120일 뒤잖아요. 그래서 120일 뒤면은 당장 악영향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뭐 생산하던 거를 멈춰라 또는 지금 있는 장비들도 빼라 이게 아니라 앞으로 넣는 장비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라 이거기 때문에 당장 뭐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120일 뒤 정확히 말하면 2026년도부터는 여기서 뭔가 더 대단한 걸 하려면 장비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미국은 사실 그 공장을 미국 가서 생산해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또는 그거를 노리고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공장을 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120일이 중요한 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손발이 묶이면 중국 업체 경쟁력만 키워줄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 내에서 지금 레거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엄청 늘고 있죠. 우리가 이제 CXMT라든가 아니면 SMIC라든가 거기 안에 있는 파운드리, 거기 안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이 크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의 손발을 잘라버리면은 중국 내부에서는 이 중국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럼 너네들은 결국에는 어딘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되지 않을까? 미국이 그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국내 증시에도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 끼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그동안 유예가 되고 있던 건데,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과정입니다. 2022년 10월 반도체 제조 장비 대중 수출 제한이 나왔고요. 한국 기업은 그래 너네들은 1년 정도는 면제해줄게. 그래서 2022년 10월에 1년 면제를 해줬어요. 그리고 2022년 말에 YMTC 등 28개 중국 업체를 수출 제한 기업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 좀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2023년에 이제 ASML 아까 얘기했죠. 얘네들은 이 중국 못 갑니다. 일본 니콘도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을 했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2022년 10월에 1년 면제를 했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2023년 10월이고 수출 제한 중국 기업 목록이 확대가 됐는데 한국 기업 수출 제한 조치 무기한 면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네들은 일단은 중국에다가 수출 많이 해라. 미국 반도체 장비 일단은 중국에다가 일단 넣어놔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6월 와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8월에 이번에 명확하게 빼라 하지 마라 라고 확정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무기한으로 좀 면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은 좀 후하네라는 분위기였는데 이 리스크가 25년 6월에 조금 흔들어주더니 이번 8월 30일에 명확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갈 때마다 미국 반도체 장비 반입할 때마다 허락을 무조건 받게 구조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 국내 증시에 저는 부정적인 영향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플러스 알파로 현재 AI 칩 부분에서도 시장이 흔들림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 이거를 참 격하게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그렇게 격하게 받아들이지 않을지 이거를 저는 시장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제가 어떤 기업이 좋아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빼놓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정리를 하게 된 거고,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는 악재입니다. 근데 그 악재가 얼마나 영향 끼치는지 저는 9월 1일에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월요일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트럼프 2심 결과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관세 부과가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넘겼다.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침해했다. 이거에 대한 재판이 올라가서 지금 1심 그리고 2심까지 결과가 나왔죠. 근데 2심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2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다. 야, 이걸 너가 왜 해? 의회 권한이다. 너가 할 권한이 아니다.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너 관세를 너가 왜 그렇게 발효를 시킨 거야. 그래서 미국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14일까지는 관세가 유죄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법이라서 바로 관세가 부과된 게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10월 14일까지는 관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관세가 없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흘러나오진 않겠지만 이 트럼프가 2심까지 불법이다 보니까 이 영향이 분명 이 장 끝나고 나왔으니까 증시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이라고 있습니다. IEPA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 이 관세에 대해 발표를 한 게 이거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발표가 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 위기다.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뭔가 권한을 좀 써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권한을 주지만 이걸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말이 되냐? 미사일을 준비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군인을 움직인다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비상사태에 지금 관세를 부과를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EPA가 뭐냐? 1977년 제정된 법입니다. 적대국에 대한 제재나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의 경제적 조치 취할 권한인데 이거를 관세로 부과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뭐라고 했죠? 예, 3심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죠. 판결은 10월 14일까지 효력이 유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세가 지속이 돼요. 10월 14일까지는 지속이 되는데 그 사이 백악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심이죠.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할지 한 번 더 올려보는 겁니다. 현재 대법원은 9명 중에 6명이 공화당 출신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9명 중에 트럼프 편이 몇 명이야? 하면 6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중 3명은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3명은 확실하게 트럼프 편이고 그래도 나머지 3명도 트럼프 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나머지 3명은 트럼프 편이 아니죠. 그래서 9명 중 6명이면은 사실 대법원 3심 판결은 트럼프가 이겼다고 보는 게 맞아요, 거의. 그래서 대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대통령 권한의 남용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충분한 조치인지를 판단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대법관 대부분이 공화당 출신이라 3심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2심 결과가 시장에 끼칠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이제 관세가 유예가 됐잖아요. 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저는 월요일 가봐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9월 1일이 미국장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국내장의 모든 영향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함부로 우리가 예단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지금까지 유예되어 있던, 그러니까 안 한다가 아니에요. 유예가 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의 미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가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악재가 뜬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끼칠 영향을 9월 1일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이에요. 왜냐하면 120일 유예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지금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시행이니까. 근데 이게 뭐다?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이기 때문에 9월 1일에 뭐라고 반응할지를 봐야 됩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트럼프 관세부가 2심 결과 권한 없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뭔데 관세부가 했어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일단 10월 14일까지는 관세가 유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은 이길 확률이 높으나 지금 2심 결과 나온 거에 대한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 방에 8월 말에 발표가 나면서 9월 1일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9월 1일에 또 뭐까지 발표돼요? 8월 무역수지도 발표납니다. 그래서 7월에 유일하게 무역수지가 역성장을 했는데 과연 8월까지도 7월보다 더 빠질까?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9월 1일에 저는 사실 무역수지만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추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2심 결과까지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9월 1일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다. 지금 종목 하나, 종목 두 개 보는 것보다 9월 1일에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어떤 종목이 괜찮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9월 1일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뉴스들 뜨는 거 확인하고 나서 우리 같이 조금 더 어떤 기업으로 봐야 될지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대로 일단 이 중요한 이슈들이 이 월요일, 그러니까 9월 1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이 반응 그리고 방향성 우리가 같이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입장이 발표가 날 겁니다.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9월 1일 좀 반응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무역수지도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이라든가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되고요. 개인정보 받아봤자 쓸 데도 없어요. 안 받습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정식 투자자문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받을 건 딴 거 없고,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잖아요. 그럼 알림이라든가 알람이 갑니다. 그러면 알림이나 알람에 대해서 뭐 허용하시겠어요? 승인하시겠어요? 물어볼 거예요. 뭐 그래야 알람이 갑니다. 그럼 이것만 허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해서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29일, 28일, 27일, 26일, 25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평생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댓글 너무 소중하니까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